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왜 나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는가? 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불교의 시선에서 이 질문은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 고통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쾌락과 안락함을 향해 기울어지는 아주 오래된 습관의 문제로 바라본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특별한 불행이나 극적인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순간의 마음속에 이미 고통은 씨앗처럼 들어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는 선택을 한다. 이것이 바로 미루기의 출발점이다. 아침에 눈을 뜬 직장인 김민수의 하루를 떠올려 보자. 그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오늘 꼭 끝내야 할 보고서를 생각한다. 머릿속에서는 상사의 얼굴과 마감 시간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휴대폰 화면 속 짧은 영상들이 눈앞에서 계속 재생된다. 이 순간 김민수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해야 한다는 알미고 다른 하나는 지금은 조금 쉬어도 괜찮다는 속삭임이다. 결국 손은 휴대폰을 향하고 보고서는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 불교에서는 이 속삭임의 근원을 아이라고 부른다. 아이는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되지만 여기서의 사랑은 따뜻한 연민이 아니라 편안함과 쾌락을 붙잡으려는 집착에 가깝다. 불편한 감정, 긴장, 책임감을 마주하는 대신 당장의 안락함으로 도망치려는 마음이다. 김민수가 영상을 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불안에서 벗어난 듯 느낀다. 이것이 아이가 주는 달콤함이다. 문제는 이 달콤함이 아주 짧다는 데 있다. 영상이 끝나면 또 다른 영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그 사이 보고서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무거워진다. 하지만 아이는 이 무게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선을 가린다. 불교는 이 상태를 무명이라고 설명한다. 무명은 단순히 정보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다.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명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어두움이다. 김민수는 보고서를 미루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머리로는 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자신의 삶에 어떤 괴로움을 남기는지는 깊이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현재의 편안함을 선택한다. 미루기는 이렇게 아이와 무명이 손을 잡는 순간 시작된다. 편안함을 좋아하는 마음은 불편함을 피하려 하고, 무명은 그 선택이 만들어낼 고통을 가려버린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그리고 반복은 곧 습관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업은 외부에서 떨어지는 벌이 아니라
반복된 마음의 방향이다. 김민수는 어느새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한다. 나는 원래 미루는 사람이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미루는 마음의 흐름에 익숙해진 사람이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문제로 보면 희망이 사라지지만 마음의 흐름을 보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미루는 순간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완전히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찝찝함이 남아있다. 이 미세한 불편함을 우리는 보통 무시한다. 더 강한 자극으로 덮어버린다. 하지만 불교 수행은 바로 이 지점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도망치지 않고, 덮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이 글은 미루기를 없애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항상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향한다. 미루기를 이해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아이와 무명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 작동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김민수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나약해서가 아니다. 그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편안함을 향해 움직인다. 문제는 이 편안함이 진짜 안락함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안락함은 도망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해야 할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고 싶어지는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해는 곧 자비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는 아이의 힘을 약화시킨다. 비난과 자책은 또 다른 고통일 뿐이며 그것 역시 도망치고 싶은 대상이 된다. 그래서 더 미루게 된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적대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미루기의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해진다. 우리는 편안함을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순간의 쾌락에 머물러 있을 때 삶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는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미루기는 더 이상 정체성도 숙명도 아니다. 그저 이해해야 할 마음의 움직임이 된다. 그리고 이해된 마음은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준비를 시작한다. 미루기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편안함을 좋아하는 마음이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언제나 어떤 생각과 결합되어 움직인다. 이 생각은 매우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당한 채 행동을 미룬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생각의 흐름 역시 마음의 작용으로 본다.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생각을 곧바로 나 자신으로 착각한다. 대학생 박지은은 시험 기간이 되면 항상 같은 패턴에 빠진다. 책상 앞에 앉아 교재를 펼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온다. 지금은 집중이 안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자.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말들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래서 박지은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잘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이 생각들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와 무명이 만들어낸 언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무명은 이 생각이 가져올 결과를 흐릿하게 만든다. 박지은은 내일의 피로, 쌓여가는 불안, 시험 직전의 공포를 지금 이 순간에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은 현재의 안락함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미루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평화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긴장이 계속 흐른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압박이 된다. 하지만 이 압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사람은 다른 자극으로 덮어버린다. 영상, 게임, 잡담, 잠. 이것들은 모두 마음을 잠시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가래의 순환이라고 설명한다.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지만 그 붙잡음이 곧 또 다른 불편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시 다른 대상이 필요해진다. 박지은이 영상을 보다 지루해지면 또 다른 영상을 찾는 것처럼 마음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요구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자극을 받아도 근본적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무명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진다. 무명은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의 원인도 흐리게 만든다. 박지은은 시험 스트레스가 공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부를 피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공부 그 자체가 아니라 미루면서 생기는 자기 불신과 두려움이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 직장인 이정훈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마감이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한다.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니까 내일 하자.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생각은 겉으로 보면 매우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을 잠식한다. 불교에서는 신뢰를 매우 중요한 마음의 자산으로 본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수행과 삶의 기반이다. 미루기는 이 신뢰를 조금씩 깎아 먹는다. 처음에는 미세하지만 반복될수록 깊어진다. 이정훈은 어느 순간부터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곤함을 느낀다. 실제로 일을 해서 지친 것이 아니라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에너지를 소모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 두려움조차도 사람은 제대로 보지 않는다.
무명은 고통을 전체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표면적인 이유를 찾는다. 환경이 나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런 이유들은 모두 일부 사실일 수 있지만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마음이 불편함을 견디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도 머무를 수 있는 힘이다. 미루는 사람은 이 힘이 약해진 상태다. 불편함이 올라오는 순간 즉시 벗어나려 한다. 그래서 편안함을 주는 대상에 손이 간다. 이 반응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선택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이 글이 강조하려는 것은 미루는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미루는 순간의 마음을 느껴야 한다는 점이다. 박지은이 책을 덮는 순간, 이정훈이 컴퓨터를 끄는 순간, 그때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몸의 감각, 가슴의 답답함, 어깨의 긴장, 머릿속의 변명들, 이것들을 좋고 나쁨 없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부른다. 알아차림은 행동을 강제로 바꾸지 않는다. 대신 마음의 자동 반응을 느리게 만든다. 자동 반응이 느려지면 그 사이에 선택의 공간이 생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가능해진다. 미루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이 아니라 지금 미루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이해가 먼저 온다. 이해는 판단을 동반하지 않을 때 힘을 가진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 그 고통 역시 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미룬다. 이렇게 고통 위에 고통이 쌓인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자비로운 시선을 강조한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는 힘이다. 미루기의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드러난다. 우리는 고통을 잘못 보고 있다. 해야 할 일을 고통으로 착각하고 미루는 순간의 불안을 편안함으로 착각한다. 이 착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흐려진다. 하지만 흐려진 마음도 다시 맑아질 수 있다. 그 출발점은 아주 작다. 미루고 싶은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명은 조금씩 빛을 잃기 시작한다. 미루기의 세 번째 뿌리는 아이와 무명이 서로를 강화하며 만들어내는 자동 반응의 고리이다. 이 고리는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작동한다. 사람은 결정을 내렸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오래전에 굳어진 마음의 습관이 몸을 움직인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자유가 가려진 상태다. 자유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의해 다시 드러날 수 있다. 회사원 최선영의 하루는 반복된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집 안은 조용해진다. 청소도 해야 하고 미뤄둔 서류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 잠시 쉬는 순간 몸은 더 깊이 가라앉는다. 텔레비전이 켜지고
커피 한 잔이 더해진다. 이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 그저 흐름에 맡겨진 상태다.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최선영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자동화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불편함이 올라오면 회피하고, 회피가 성공하면 안도감을 느끼고, 그 안도감은 다시 같은 선택을 강화한다. 이렇게 형성된 고리는 생각으로 끊기 어렵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이미 그 고리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행의 힘이라고 설명한다. 행은 반복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에너지다. 처음에는 작은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처럼 느껴지지 않는 반응이 된다. 최선영이 소파에 앉는 순간 그녀는 이미 절반 이상 결정이 끝난 상태다. 그 이후의 생각들은 단지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 고리는 몸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어깨가 굽고 숨이 얕아지고 배가 긴장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신호를 무시한다. 아니, 무시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그래서 몸의 신호는 점점 더 강해져야만 인식된다. 그때는 이미 피로, 무기력, 짜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프리랜서 이정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일을 시작하려고 컴퓨터를 켜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그 감각을 자세히 느끼지 않는다. 대신 이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다른 일을 찾는다. 이 행동은 단순한 산만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불편함의 신호를 피하려는 반응이다. 이렇게 몸의 신호를 무시할수록 불편함은 더 위협적인 형태로 돌아온다. 불교 수행에서는 마음과 몸을 분리하지 않는다. 마음의 습관은 몸의 흔적으로 남고 몸의 긴장은 다시 마음을 자극한다. 미루기의 자동고리는 이 두 영역을 동시에 묶어버린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는 자주 실패한다. 생각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고리를 약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멈춤이다. 하지만 이 멈춤은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도망치는 반응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멈춤이다. 최선영이 소파에 앉기 직전 혹은 앉은 직후에 아주 잠깐 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다. 주의가 바뀌면 경험의 질이 달라진다. 같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불안과 무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자동 반응은 힘을 잃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통찰의 씨앗이라고 부른다. 통찰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 반복된 알아차림에서 천천히 자란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이렇게 느끼기만 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하지만 불교는 달라지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한다.
달라지려는 욕구 역시 또 다른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이다. 미루는 순간이 정말 편안한지 아니면 불안을 잠시 마비시키는 것뿐인지 이것을 직접 느끼는 경험은 어떤 조언보다 강력하다. 이정훈은 어느 날 일을 미루다 문득 가슴의 답답함을 그대로 느껴본다. 몇 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감각에 머문다. 처음에는 더 불편해진다. 하지만 잠시 후 그 불편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간다. 이 경험은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든다. 불편함은 반드시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는 이해가 생긴 것이다. 이 이해는 자동고리를 느슨하게 만든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미루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미루고 싶어지는 마음을 더 빨리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부담을 조금 더 명확히 본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반복되면 삶의 방향을 바꿀 힘을 가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다. 이런 작은 자유의 순간들이 쌓인 상태다.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고 반응을 선택으로 바꾸는 힘이다. 미루기의 자동고리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미루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자동 반응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비난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조금씩 안정된다. 안정된 마음은 다시 불편함을 견딜 힘을 키운다. 이렇게 선순환은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 이제 미루기는 단순한 적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 혹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때 미루기는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해의 대상이 되고 이해된 것은 더 이상 같은 힘으로 우리를 묶어두지 못한다. 미루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왜 불편함을 이렇게까지 피하려 하는가? 왜 마음은 아주 작은 긴장에도 즉각적으로 도망치려 하는가? 불교에서는 이 질문의 답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지 않는다. 대신 오랫동안 길들여진 마음의 방향성에서 찾는다. 이 방향성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회피가 겹쳐 형성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실패의 신호로 오해한다. 불편하면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힘들면 지금의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오히려 반대다. 불편함은 삶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해야 할 일을 앞두고 느끼는 긴장과 부담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문제는 그 불편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회사원 김민수는 보고서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는 이 무거움을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집중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다림은 곧 미루기로 이어진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무거움은 더 커진다. 그는 이 무거움을 처음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워한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김민수의 문제는 무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거움을 잘못 이해하는 데 있다. 그는 이 감정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본다. 그래서 없애려고 애쓴다. 하지만 감정은 제거될수록 더 강해진다. 억누른 감정은 다른 형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피로, 짜증, 자기 혐오가 그것이다. 불교 수행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신 손님처럼 대한다. 반갑지 않은 손님일지라도 문을 닫아버리기보다는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 태도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만 배워왔기 때문이다. 참아라, 견뎌라, 이겨내라.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억압에 가깝다. 억압은 미루기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억지로 하려는 마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처음에는 의지로 버틸 수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강한 반발을 일으킨다. 결국 어느 순간 크게 무너진다. 그래서 미루기와 폭발적인 몰입은 종종 함께 나타난다.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마감 직전에 극단적으로 몰입하는 패턴이 바로 그것이다. 대학생 박지은 역시 이 패턴에 익숙하다. 시험 일주일 전까지 거의 공부하지 않다가 마지막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몰아붙인다.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간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깊은 허탈감이 찾아온다. 그녀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다음 학기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복을 고통의 윤회라고 표현한다. 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지은은 공부를 미루는 것이 어떤 고통을 만드는지, 그리고 몰아붙이는 방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깊이 보지 못한다. 무명은 이렇게 고통의 전체 그림을 가린다. 불편함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은 미루기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불편함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의 반응이 달라진다. 최선영은 집안일을 미루며 느끼던 답답함을 어느 날 그대로 느껴본다. 텔레비전을 끄고 잠시 서서 몸의 감각을 살핀다. 허리가 무겁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있다. 그녀는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느낀다. 처음에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답답함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강도도 위치도 계속 바뀐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중요한 통찰을 준다. 불편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피하지 않아도 반드시 견뎌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해가 생긴다. 이해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선택의 여지를 만든다. 불편함이 올라와도 바로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는 아주 작지만 미루기의 자동 반응을 약화시키는데 충분하다. 불교에서는 이 여유를 지혜의 틈이라고 부른다. 지혜는 책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본 경험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이렇게 느끼기만 하면 결국 해야 할 일은 언제 하느냐고. 하지만 불교의 길은 순서를 바꾼다.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도록 한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동은 또 다른 반발을 낳기 쉽다. 그래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김민수는 어느 날 보고서를 쓰기 전 딱 5분만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본다. 보고서를 잘 써야 한다는 생각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도 잠시 내려놓는다. 단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낀다.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불안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이 상태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억지가 아니라 흐름에 가깝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행동은 마음을 억지로 밀어붙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허락할 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 허락은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불편함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상태에서 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감각이다. 미루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불편함을 제거하려 하기 때문이다. 생산성 기술, 시간 관리 방법, 동기부여 문구들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불편함을 적으로 보는 관점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다시 같은 지점에서 막힌다. 불교적 접근은 느리지만 깊다. 당장의 결과보다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불편함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미루기는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여전히 미루고 싶어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휘둘리는 힘은 줄어든다. 이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이 자유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두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힘. 이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데서 출발한다. 미루기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숨어 있다. 사람은 일을 미루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평가한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반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회피의 형태가 된다. 자기 비난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그 무거움은 다시 미루고 싶은 충동을 키운다. 이렇게 미루기와 자기 비난은 서로를 먹여 살리는 관계가 된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본다. 잘하는 나, 못하는 나, 부지런한 나, 게으른 나라는 이미지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자유를 잃는다. 실제 경험보다 이미지가 앞서기 때문이다. 회사원 김민수는 일을 미룰 때마다 머릿속에서 자신을 규정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원래 끈기가 없어. 나는 항상 마지막에 몰려서 해.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반복된 생각일 뿐이지만 그는 점점 그것을 자신의 본질로 믿게 된다. 이 믿음은 행동을 제한한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시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시작은 실패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루기는 단순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가 되기도 한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방어 역시 고통을 피하려는 아이의 또 다른 모습이다. 대학생 박지은은 공부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 어차피 이번에도 제대로 못할 거야. 이 생각은 그녀를 책상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하지만 이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과거의 기억에서 나온 그림자에 가깝다. 이전 시험에서의 실패, 비교당했던 순간들이 마음속에 남아 현재를 덮는다. 무명은 이 과거의 그림자를 현재의 진실로 착각하게 만든다. 불교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를 나의 본질로 착각하는 것을 경계한다. 과거의 경험은 조건일 뿐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다. 박지은이 공부를 미루는 순간 그녀는 현재의 자신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부터 지쳐 있다. 그래서 마음은 더 쉬운 길을 선택한다. 미루기다. 미루는 동안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해야 한다는 압박,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초조함이 동시에 작동한다. 이 상태는 결코 편안하지 않다. 다만 익숙할 뿐이다. 익숙함은 종종 안정감으로 착각된다. 하지만 익숙한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다. 프리랜서 이정훈은 일을 미루며 하루를 보내고 나면 유난히 피곤함을 느낀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그는 이 피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불교적 시선에서 보면 그의 마음은 하루 종일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해야 하는 나와 도망치고 싶은 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에너지를 소진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다. 미루기를 멈추기 위해 자신을 더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몰아붙일수록 마음의 저항은 커진다. 불교는 항상 부드러운 방향을 제시한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긴장을 풀어주는 지혜다. 긴장이 풀릴 때 마음은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 최선영은 어느 날 집안일을 미루며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본다. 지금 많이 지쳤구나.
이 한마디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는다. 집이 갑자기 깨끗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조금 이완된다.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깊어진다. 이 작은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는 불편함을 견딜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다.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해치지 않는 태도다. 자비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미루기의 뿌리 중 하나가 약해진다. 자기 비난이라는 연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료가 없으면 불은 오래 타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발전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불교는 발전보다 해탈을 말한다. 해탈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미루기를 통해 스스로에게 씌워온 낙인, 게으르다는 규정, 의지가 약하다는 판단은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이다. 김민수는 어느 날 일을 미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 무엇이 부담스러운지를 조용히 살핀다. 분량이 많다는 생각, 평가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실수에 대한 걱정이 차례로 떠오른다. 그는 이 생각들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본다. 이 태도는 그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든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움직임일 뿐이다. 파일을 열고 제목을 적고 첫 문장을 쓰는 정도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은 이전과 다르다. 두려움과 싸우며 억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지속성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미루기의 5번째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만난다. 미루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점이다. 해야 할 일과의 관계, 불편한 감정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이 관계들이 적대적일수록 미루기는 강해진다. 관계가 부드러워질수록 미루기는 설 자리를 잃는다. 불교의 길은 관계를 바꾸는 길이다. 싸우는 관계에서 이해하는 관계로, 밀어붙이는 관계에서 함께 걷는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전환은 느리지만 깊다. 한번 방향이 바뀌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반응이 달라진다. 미루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알은 자유를 만든다. 완전히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는 자유가 아니라 미루고 싶어지는 마음에 지배되지 않는 자유다. 이 자유는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자신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미루기의 흐름을 더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독특한 왜곡을 발견하게 된다. 미루는 순간의 마음은 항상 미래를 과소평가하고 현재를 과대평가한다. 지금의 피로와 불편함은 아주 크게 느껴지고 내일의 부담과 고통은 희미하게 느껴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의 또 다른 얼굴로 본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마음은 그 흐름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 회사원 김민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은 너무 피곤해. 내일은 좀 나을 거야. 이 생각은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 피곤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피로가 단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루기로 인해 쌓이는 긴장과 불안은 다음 날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마음은 이 연결고리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매일 같은 약속을 스스로에게 반복한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일 뿐이다. 하지만 무명은 이 연속성을 끊어버린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상태를 만든다는 사실을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의 편안함을 선택하면서도 내일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원인 없는 결과처럼 느껴진다. 대학생 박지은은 시험이 끝난 뒤 늘 같은 후회를 한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진심이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한다. 이 반복의 이유는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감각이 매번 초기화되기 때문이다. 시험이 멀리 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그 시간을 실제보다 훨씬 길게 느낀다. 그래서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설명한다. 시간도 하나의 상이다. 아직 멀었다.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은 현재의 감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상이다. 이 상은 실제 시간의 흐름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상을 현실로 믿고 행동한다. 그 결과 어느 순간 갑자기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사실 갑작스러운 것은 없었지만 마음이 보지 않았을 뿐이다. 프리랜서 이정훈에게 시간은 더 유연하게 느껴진다. 마감이 스스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이 자유는 종종 함정이 된다. 시간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시작의 순간도 흐려진다.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쉽게 바뀐다. 이 전환은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 불교는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분별한 자유가 오히려 속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기준 없는 시간은 마음을 방황하게 만든다. 방황하는 마음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나 더 깊은 회피를 선택한다. 이정훈이 마감 직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는 그가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지탱할 마음의 힘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시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불교는 시간을 관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시간 속에 머무르라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 시간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이다. 미루는 마음은
항상 지금을 떠나 있다. 과거의 피로, 미래의 두려움 속을 오간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놓친다. 최선영은 집안일을 미루며 종종 시간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는다.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머물지 못한 결과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런 상태를 산란한 마음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면 시간도 여기 있지 않게 느껴진다. 그래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은 거창하지 않다. 최선영은 설거지를 하기 전 물이 흐르는 소리를 잠시 듣는다. 접시의 감촉을 느낀다. 이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는다. 설거지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고 즐겁지는 않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시간이 흐르는 감각이 분명해진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간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깨어있음이라고 부른다. 깨어있음은 특별한 집중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다. 미루기는 이 깨어있음을 흐리게 만든다. 흐려진 마음에서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판단이 어긋난다. 김민수는 보고서를 쓰기 전에 시간을 쪼개려 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찾는다. 파일을 열고 제목을 쓰는 것. 그는 이것을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의 행동으로 느낀다. 이 작은 행동은 시간을 갑자기 줄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왜곡을 줄여준다. 지금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금 더 분명해진다. 미루기의 또 다른 모습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컨디션이 좋아지면, 기분이 나아지면, 여건이 갖춰지면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떠난 희망은 또 다른 무명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박지은은 조용한 도서관, 완벽한 컨디션, 충분한 시간이 갖춰져야 공부가 잘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은 거의 오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받아들이는 순간, 공부는 조금 덜 부담스러워진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는 태도가 자리 잡는다. 이 태도는 성과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높인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런 균형이다. 너무 밀어붙이지도 너무 놓아버리지도 않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시간도 적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쫓기지도 않고 시간이 많다는 착각에 빠지지도 않는다. 미루기의 6번째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과 맺는 마음의 관계다. 시간을 적으로 보면 도망치게 되고 시간을 환상으로 보면 방심하게 된다.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의 연속으로 볼 때 마음은 조금씩 안정된다. 이 안정은 모든 미루기를 없애주지 않는다. 하지만 미루기가 만들어내는 혼란과 자책을 크게 줄여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분한 책임감이 들어온다. 이 책임감은 무겁지 않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단순함에서 나온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깨어있는 삶의 한 모습이다. 미루기의 흐름을 더 깊이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책임이라는 단어 앞에 서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낀다. 그래서 책임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즉시 긴장한다. 이 긴장은 곧 회피로 이어진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책임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다. 책임을 짐으로만 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도망칠 구멍을 찾는다. 회사원 김민수에게 책임은 항상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보고서를 잘 써야 하고 실수 없이 제출해야 하며 상사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이 생각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순간 그는 이미 지쳐버린다.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심판대에 오른 느낌이다. 이 상태에서 미루기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적어도 당장의 압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결과에 대한 집착이라고 본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은 현재의 행동을 무겁게 만든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선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들어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시작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사람은 시작을 미루며 결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둔다. 대학생 박지은 역시 과제를 앞두고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교수의 평가, 점수, 친구들과의 비교가 한꺼번에 떠오른다. 과제 자체보다 그 이후의 장면들이 그녀를 압도한다. 이때 그녀의 마음은 현재에 있지 않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속에서 스스로를 재판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른다. 망상은 현실이 아닌 장면을 현실처럼 믿는 상태다. 망상이 강해질수록 행동은 줄어든다. 왜냐하면 실제 행동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결과를 상상하는 마음 앞에서 현실의 첫걸음은 너무 초라해 보인다. 그래서 박지은은 노트를 펴지 못한다. 시작하는 순간 상상 속의 완벽함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이다. 불교는 책임을 이렇게 재정의한다. 책임은 결과를 떠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위를 돌보는 것이다. 결과는 수많은 조건의 합이며 개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불교적 책임이다. 최선영은 집안일을 떠올릴 때 항상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먼저 짓눌린다. 집 전체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마음을 압도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책임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싱크대에 쌓인 그릇 몇 개를 씻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집 전체는 여전히 어수선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가볍다. 이 가벼움은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엽법한 관점이라고 부른다. 법에 맞는 관점이란 있는 그대로의 조건을 인정하는 시선이다. 이 시선에서는 과도한 기대도 불필요한 자책도 줄어든다. 프리랜서 이정우는 책임을 스스로에게 너무 크게 부여해왔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 몰아붙임은 역설적으로 그를 멈추게 했다. 책임이 커질수록 그는 더 자주 일을 미뤘다. 이는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혼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이 관점에서 보면 책임 역시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환경, 도움, 조건들이 함께 작용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책임감이 생긴다. 김민수는 보고서를 쓰며 더 이상 완벽한 평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대신 지금 이해한 만큼 정리하겠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 태도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만든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는 지금의 최선을 다했다는 감각을 갖게 된다. 이 감각은 자기 신뢰를 회복시킨다. 자기 신뢰가 회복되면 미루기는 힘을 잃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반복된 경험에서 나오는 안정감이다.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에도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기억이 쌓일 때 신뢰는 자란다. 이 신뢰는 다음 선택에 영향을 준다. 미루고 싶은 순간에도 예전보다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책임을 현재의 행위로 돌려놓을 때 시간과 마음의 관계도 바뀐다. 미래의 결과를 짊어지고 현재를 사는 대신 현재의 한 행동에만 머문다. 이 단순함은 삶을 훨씬 살기 쉽게 만든다. 불교가 말하는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라 명료함이다.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상태다. 박지은은 과제를 시작하며 더 이상 잘해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 한 문단만 써보자는 말로 자신을 초대한다. 이 말은 그녀의 마음을 닫지 않는다. 문을 연다. 그 문 안에서 그녀는 불완전한 문장을 쓰고 다시 고치고 조금씩 나아간다. 이 과정은 이전보다 덜 고통스럽다. 미루기의 7번째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을 만난다. 책임을 짐으로 보는 관점에서 책임을 현재의 선택으로 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이 전환은 삶의 무게를 바꾼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일에 눌리지 않는다. 눌리지 않을 때 마음은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불교의 길은 항상 이렇게 무게를 재배치한다.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올바른 자리에 놓는다. 책임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불안을 모두 현재에 끌어오지 않을 때 책임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된다. 이 크기 안에서 사람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 움직임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변화다. 미루기의 고리가 하나 더 느슨해진 순간이다. 그리고 이 느슨함은 삶 전체에 서서히 퍼져나간다. 더 이상 책임이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의 이름이 될 때, 미루기는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는다. 미루기의 흐름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에너지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미루는 이유를 의욕 부족이나 체력 문제로 설명한다.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에너지가 없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방식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마음이 계속 갈라진 상태로 머무를 때 에너지는 조용히 새어나간다. 회사원 김민수는 일을 미루는 날이면 유난히 피곤함을 느낀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요즘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 하지만 휴식을 충분히 취해도 이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피로는 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과 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상태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한 상태를 산란이라고 부른다. 산란한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생각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고 감정은 올라왔다가 내려간다. 이 끊임없는 움직임이 바로 피로의 원인이다. 그래서 미루는 날이 오히려 더 지친다. 대학생 박지은도 같은 경험을 한다. 하루 종일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밤이 되면 녹초가 된다. 그녀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하기 싫다는 감정 사이를 오갔다. 이 왕복 운동은 실제 공부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불교에서는 에너지를 따로 만들어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미루기는 그 방해 요소 중 하나다. 마음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계속 막힐 때 에너지는 축적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친다. 프리랜서 이정우는 일을 시작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이미 피곤함을 느낀다. 그는 일을 하면 더 지칠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을 미룬다. 하지만 이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그가 느끼는 피로의 상당 부분은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피로다.
불교 수행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금의 피로가 어디서 오는지, 몸인지 마음인지, 아니면 둘의 결합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정훈은 어느 날 일을 미루며 느끼는 피로를 자세히 관찰한다. 몸은 크게 아프지 않지만 가슴과 머리가 무겁다. 이 무거움은 생각이 쌓여 만들어진 것임을 그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 이 알아차림은 에너지의 방향을 바꾼다. 생각으로 소모되던 에너지가 감각으로 돌아온다. 머릿속에서 맴돌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의 몸으로 내려온다. 숨을 느끼고, 손의 감각을 느끼고, 눈앞의 화면을 본다. 이 단순한 전환만으로도 에너지의 낭비는 줄어든다. 최선영은 집안일을 미루며 늘 무기력함을 느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일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한다. 지금 힘들다는 사실, 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이 인정은 놀랍게도 그녀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긴장을 풀어준다. 긴장이 풀리자 몸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되찾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직함은 남에게 솔직한 것을 넘어 자기 마음에 솔직한 것이다. 미루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마음을 속인다. 괜찮은 척, 아직 여유 있는 척,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이 거짓된 태도는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 정직하게 지금의 상태를 인정할 때 에너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진다. 에너지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대신 에너지를 새게 만드는 구멍을 막는 것이 불교적 접근이다. 그 구멍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다. 해야 하는 나와 하기 싫은 나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싸움. 이 싸움이 멈출 때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모인다. 김민수는 어느 날 보고서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한다. 하기 싫은 마음이 있구나. 그는 이 마음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인정한다. 이 인정은 놀랍게도 그의 손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손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싸움이 멈추자 행동은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통합이라고 부른다. 통합된 마음은 강하지 않아도 꾸준하다. 강제로 밀어붙이는 에너지는 금방 소진되지만 갈등이 줄어든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오래간다. 그래서 불교적 수행은 폭발적인 성취보다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박지은은 공부를 하며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집중이 흐트러지면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잠시 숨을 느끼고 다시 돌아온다. 이 태도는 공부 시간을 극적으로 늘리지 않는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줄인다. 두려움이 줄어들자 그녀는 책상에 앉는 것이 예전보다 덜 힘들어진다. 에너지는 강도보다 흐름이 중요하다. 미루기는 이 흐름을 끊는다. 한 번 끊긴 흐름을 다시 잇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 중요하다. 불교는 항상 작은 시작을 강조한다. 큰 결심보다 작은 행동, 완벽한 계획보다 지금의 한 움직임. 이정훈은 일을 시작할 때 전체 작업을 떠올리지 않는다. 대신 파일을 열고 한 줄을 적는다. 이 한 줄은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는 행동에서 생긴다. 행동을 하기 전에 에너지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미루기의 8번째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 에너지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이다. 마음의 싸움이 줄어들고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억지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 이 깨달음은 삶을 훨씬 부드럽게 만든다. 더 이상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된다. 지쳤다고 느낄 때 왜 지쳤는지를 살피는 지혜가 생긴다. 이 지혜는 미루기의 고리를 또 하나 풀어준다.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다.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이 전환은 삶 전체에 깊은 안정을 가져온다. 미루기의 9번째 흐름에 이르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착각을 마주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미룬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간을 보는 마음의 태도다. 시간이 적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이미 긴장 속에 들어간다. 이 긴장은 행동을 빠르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굳게 얼어붙게 한다. 직장인 오수진은 항상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고 하루 종일 일정에 쫓긴다.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막상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시간이 부족해서 시작을 못해.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 생각이 시간을 더 압박으로 만든다. 불교에서는 시간을 실체로 보지 않는다. 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긴장할수록 여유는 사라진다. 반대로 마음이 현재에 머무를수록 시간은 넓어진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 대학생 하네리는 과제 마감이 다가올수록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놓고도 계속 다른 화면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한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감이라는 단어가 계속 울린다. 이 소리는 실제 시간보다 더 큰 압박을 만든다. 불교적으로 보면 그녀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한 문장을 쓰는 대신 미래의 실패를 미리 경험하고 있다. 불교는 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마감도 결과도 없다. 오직 눈앞의 행동만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시간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자영업자 김태호는 일을 미루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비난해왔다. 그는 항상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효율을 강박적으로 추구할수록 그는 더 자주 멈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이라고 설명한다. 좋은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하는 마음,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현재의 행동을 막는다. 그는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이 없을 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 대신 바닥을 쓸며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본다. 이 단순한 행동을 통해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경험한다. 마음이 현재에 있을 때 시간은 더 이상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된다. 미루는 사람들은 종종 시간을 통제하려 한다. 계획을 세우고 일정표를 만들고 미래를 고정하려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통제보다 조화를 강조한다. 시간과 싸우는 대신 시간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싸움이 멈출 때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프리랜서 윤서준은 작업 시간을 정해놓고도 그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해 자책했다. 그는 스스로를 디서플린드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시간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사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이 굳어짐이 바로 미루기의 씨앗이었다. 그는 시간을 지키는 대신 상태를 존중하는 연습을 한다. 지금 집중이 안 된다면 잠시 몸을 움직이고 집중이 돌아오면 다시 앉는다. 이 방식은 겉으로 보면 느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꾸준한 흐름을 만들어준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런 태도다. 밀어붙이지도 방치하지도 않는 길. 시간에 대한 집착은 종종 비교에서 온다. 남들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이 비교는 현재의 리듬을 깨뜨린다. 불교에서는 각자의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고 말한다. 같은 속도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몸과 다른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주부 이소영은 SNS를 볼 때마다 자신이 뒤처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남들은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은 늘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 느낌은 그녀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든다. 비교는 시간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마음작용 중 하나다. 불교에서는 비교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는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으로 본다. 이 거리감이 생길 때 시간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남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된다. 미루기의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이 생긴다. 시간이 부족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마음 때문에 미룬다는 사실이다. 마음이 쫓기면 몸은 멈춘다. 마음이 느려지면 몸은 다시 움직인다. 이 통찰은 삶을 크게 바꾼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줄어들고 지금 주어진 시간과의 관계가 바뀐다. 짧은 시간도 온전히 쓰일 수 있고 긴 시간도 평온하게 흐를 수 있다. 불교가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런 상태다. 시간 안에 있으되 시간에 묶이지 않는 것. 오수지는 이제 시계를 덜 본다. 대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더 주의를 둔다. 그녀는 여전히 바쁘지만 덜 쫓긴다. 이 차이는 크다. 쫓기지 않는 마음은 미루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을 자연스럽게 한다. 미루기의 9번째 고리는 이렇게 풀린다. 시간은 적이 아니다. 시간은 조건이다. 마음이 이 조건과 싸울 때 미루기는 깊어지고 마음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때 행동은 부드럽게 이어진다. 이 부드러움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해에서 나온 결과다. 이 이해는 마지막 단계로 향하는 문을 조용히 연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미루기는 서서히 힘을 잃는다. 그리고 삶은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미루기의 마지막 흐름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미루기를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게 된다. 대신 그것을 하나의 신호로 이해하게 된다. 불교에서 모든 현상은 원인 없이 생기지 않는다. 미루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나태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다. 이 메시지를 적으로 대할 때 미루기는 더 강해지고 이해하려 할 때 미루기는 서서히 풀린다. 많은 사람들은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행동은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억누른 채 행동만 바꾸려 하면 겉은 바뀌어도 속은 더 지친다. 직장인 정우진은 오랫동안 자기계발 서적을 읽으며 미루는 습관을 없애려고 애썼다. 계획표를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리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다시 미루기를 반복했다. 이 반복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자기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이 신뢰는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신뢰다. 미루는 순간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정우진은 어느 날 미루는 자신을 고치려는 대신 그 상태를 가만히 바라보기로 한다. 왜 지금 이 일을 피하고 싶은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관찰은 그를 더 느리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편이 된 느낌을 준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미루기를 잘못 이해해왔다. 미루면 안 된다고 믿고 미루는 나를 문제 삼아왔다. 하지만 이 믿음 자체가 고통을 만든다. 고통은 다시 미루기를 부르고 이 순환은 반복된다. 주부 김하늘은 집안일을 미루는 자신을 늘 비난했다. 그녀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실함에 대한 이 강박은 그녀를 더 지치게 했다. 어느 날 그녀는 불교 강의를 듣다 이런 말을 듣는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이 왜 그런지 들어보라. 이 말은 그녀의 태도를 바꾼다. 그녀는 설거지를 미루는 자신에게 묻는다. 지금 무엇이 힘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쉬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이 쉬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하자 그녀는 완전히 멈추지도 억지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난다. 이 작은 전환은 집안일에 대한 저항을 크게 줄인다. 그녀는 더 부지런해지지 않았지만 덜 괴로워졌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이런 순간에서 시작된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만드는 오해를 놓는 것이다. 미루기의 마지막 고리는 통제 욕구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안심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하지만 삶은 본래 통제되지 않는다. 불교는 이 사실을 가장 정면으로 바라본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유의 출발점이다. 프리랜서 서민주는 일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늘 불안했다. 일이 몰릴 때는 지치고 일이 없을 때는 초조했다. 이 초조함이 그를 일을 피하게 만들었다. 그는 쉬는 시간에도 쉬지 못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현재에 있지 않았다. 미래의 불안과 과거의 후회 사이를 오가며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를 잘 살겠다는 목표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살겠다는 태도를 선택한다. 집중이 되면 일하고 안 되면 몸을 움직인다. 이 단순한 원칙은 그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의 마찰을 크게 줄인다. 마찰이 줄어들자 미루기는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는다. 불교는 언제나 결과보다 과정에 머문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묻기보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미루는 순간도 수행의 일부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 이것은 매우 깊은 수행이다. 대학생 최윤아는 시험 공부를 하다 자주 멈춘다. 예전에 그녀는 이 멈춤을 실패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멈춘 순간에 숨을 느낀다.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이 알아차림은 그녀를 즉시 공부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 더 멀리 도망치지 않게 한다. 그녀는 다시 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미루지 않는 삶은 완벽하게 흐르는 삶이 아니다. 멈춤과 흐름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삶이다. 불교는 강처럼 살라고 말한다. 강은 항상 빠르지 않다. 때로는 천천히 흐르고, 때로는 소용돌이 친다. 하지만 강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저 조건에 따라 흐를 뿐이다. 이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미루기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미루기와 싸우지 않는 것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싸움이 멈출 때 마음은 다시 하나로 모인다.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른다. 삶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하다.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나를 멈추게 하는 적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마음의 상태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미루기의 고리는 이렇게 끝난다. 억지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해 속에서 풀린다. 이해는 가장 부드러운 힘이다. 이 힘은 조용하지만 깊다. 그리고 이 깊이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이며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수행의 완성.